안녕하십니까.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2주차가 됐는데요. 지난 1주차에서는 글쎄요, 교과목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수업이 이제 PBL 과정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PBL 수업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과목이 PBL 수업을 할 때 그 CTL 홈페이지, 즉 우리가 말하는 E클래스 홈페이지죠. E클래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그걸 다운로드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미리 떤 것들이 있는가 좀 오늘은 그런 것들 좀 일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CTL 홈페이지, 즉 우리가 말하는 E클래스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이제 필요한지 그것들을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L 홈페이지 E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학 그 E클래스의 우리 교과목이죠.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라는 여러분이 이제 올려야 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될 곳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학습 목차는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거고 학습 정보의 공지사항에 보면은 자,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PBL 가이드라인을 자료실에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이제 어차피 중간고사 이후에 PBL 수업이 이제 진행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학습 정보에 보면은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료실. 자,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료실 보면은 여기에가 이제 제가 PBL 문제지도 올려드릴 거예요. PBL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가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교재, 우리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그 다음에 프레이지, 우리가 작업할 프레이지와 관련된 문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토리보드 양식, 수업 관련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BL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PBL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PBL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상에다가 어디 위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두셔야겠죠?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PBL 적용 국가목 운영 계간이라는 한글 파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다운로드 한 파일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이제 올라와 보면 우리가 이제 PBL 적용 국가목, 우리 수업입니다. 우리 수업의 교수법이 PBL입니다. 그래서 이제 PBL이란 게 뭔가부터 한번 하죠. 그러니까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문제를 이제 제시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팀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 제시는 이제 제가 합니다. 자,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즉 학습자들과 사고 간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목적은 이 PBL 교과목, 우리 교과목의 운영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뭐 판서를 한다든가 설명을 해준다든가 학습자는 그것만 습득하는 이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목은 이런 수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어떤 그 기초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 PBL 과정으로 여러분들끼리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학점을 이제 부여하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PBL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냐? 그러면 5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는 마인드맵, 마인드 프로세싱, 그 다음에 프레이즈 요런 기초학습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요 과목은 신청해놨고 운영합니다. 운영하고요. 자, 우리 진행 절차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이 과목에서 한 설명을 해드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이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초기 활동, 초기 활동인데 이 초기 활동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초기 활동이 아마도 1주차부터 7주차까지 활동이 초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활동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제시된 것을 따라 하거나, 뭐,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여러분이 이제 PBL 문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클래스 상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PBL 문제를 가지고 각 주마다 이 PB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PBL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팀원들 간에 팀의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하고 이제 팀장을 이제 한 명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팀에 이제 역할을 부여하고 이 팀원들이 주어진 주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안을 작성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발표가 이제 우리 OT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기말고사가 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과제와 중간고사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조금 서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운영 신청서를 교수님이 제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공통서식 2는 요건 제가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여러분이 활동했던 것들 모두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서식 3이 있는데, 문제 개발서도 이제 제가 제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서식 4 중요하죠? 자, PBL 문제 해결 계획서를 팀당 한 분은 이제 개인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팀당, 여러분 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 4는 우리가 한다, 학습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식 5는 팀별 결과 보고서, 요거도 학습자가 합니다. 학습자가. 그 다음에 팀 평가지는 요거는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 6-2는 자기 성찰 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팀 발표 평가지, 요거는 제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개인별 작업이 아니라 팀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여기 서식 4, PBL 문제 해결 계획서, 그 다음에 팀별 보고서,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일지. 그 외 기타 사항으로는 여러분이 각 주차별로 메모했고 낙서했고 활동했고 이런 사진이나 문서나 뭐 기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모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 두셨다가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식 4와 서식 5와 서식 6-2는 우리가 한다, 즉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지나게 되면 한 학기가 쭉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면 PBL 문제 분석과 문제 해결 계획 도출인데, 요거는 이제 계획서는 양식을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양식 올려드리니까 요 양식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이런 자료 수집 과정, 뭐 모니터링 하는 과정.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자료 수집할 때 책, 우리 책은 없어요. 우리 책은 없는데 그 수업 자료, 이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도서는 이제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들 뭐 가셔서 찾아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보다는 인터넷에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이렇게 쭉 모아두세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인터넷 자료 중요하죠. 인터넷 자료를 이제 여러분이 쓰실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작권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제 오픈된 공간에다가 자료를 다운로드도 하고 자료를 받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 쓰는 글꼴 있잖아요. 이런 글꼴들도 다 저작권이 있는 거고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뭐 기사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학습할 때 우리는 학생이니까 학습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써야 한다면 출처를 반드시 표시를 하고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 방문 인터뷰 활동, 이 활동은 아마 우리가 이 PBL 문제가 산업체를 가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인터뷰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친구들과 자료 검색을 하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여러분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수업 시간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이 클래스 상에서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상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어떤 학생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학생이 또 답변을 하고 이게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댓글을 다는 활동이 있는데 그 댓글을 다는 활동이 IBL이라고 해요. IBL.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상호작용, 인터랙션, 베이스드 러닝이라서 IBL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만 어렵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해요. 좀 귀찮죠? 근데 이제 요 수업이 그런 수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조금 친해지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팀원들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안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도구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은 뭐 하지 않죠.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그러면, 교수님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왜 또 파워포인트로 하는지 궁금해지죠? 우리가 이미 만든 프레이즈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프레이즈를 이용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 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표할 때 수업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표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서 아이디어를 팀원들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평가를 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게 자기 성찰일지예요. 네, 이제 그 수업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성찰일지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성찰일지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 간의 팀평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왜 이 팀평가제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팀을 나누는 수업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팀이 4명이야. 근데 이 4명 중에서 2명은 열심히 하는데, 2명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팀원 간의 평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이런 평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0%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온라인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팀원의 평가는 저와 여러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별 발표편까지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 PBL 수업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신청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요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될 거고요. 자, 문제 개발서 요것도 제가 합니다. 요것도 제가 하고요. 여러분은 자, 자, PB의 문제 해결 계획서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면 교과목명은 우리 과목명 적으면 돼요.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컨텐츠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수님 이름은 제 이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 PBL 문제명은 제가 이제 우리 PBL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수업이 이제 1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명을 주고 여러분의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 만들어서 여러분의 색깔 있는 팀명을 보세요. 여러분은 브레인이니까 브레인 팀명.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팀원들을 역할을 적는 겁니다.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팀원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원인데 이 팀원의 역할에 보면 사회자, 서기, 팀원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조장, 팀장 하시면 될 것 같고 팀원 이 팀원의 역할을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이 PBL 문제 요약은 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요약. 그 다음에 이 PBL 문제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학습 목표 설정을 하는데 이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한데 뭐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프레이즈를 이용할 수 있다. 프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융합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있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이게 쫙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다 보면은 뭐 여러 친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친구가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알았는데 친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가 학습자 눈높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설명해 줄 때,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이 쓰는 언어, 뭐 잘 쓰는 요런 쉽게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눈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하고 눈높이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를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같은 눈높이에 있는 학습자가 친구들이 설명해 주면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딱 적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적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부족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를 이제 선별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 그린 거는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 할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는 이런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 간의 역할을 이제 분담을 시켜야 되겠죠.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렇게. 네, 누군가 리더가 필요하겠죠. 리더. 리더는, 우리 팀의 한 명이 계속 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상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더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쭉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쭉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팀에서 요런 일련의 활동을 계속 했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가 뭔가를 일단 이제 여러분이 적는 거죠. 그리고 확인된 사실, 알았던 사실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요 최종된 아이디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요 학습 내용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학습 내용들을 또 자료도 찾고 필요한 과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 필요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 간에 최종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퍼상 완성이 아닙니다. 실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구 분석을 한번 해보죠. 팀원들 간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이라고 해도 되고, 계획이라고 해도 되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즈로 만들 요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어떻게 만들까? 스토리는 어떻게 짤까? 이 설계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과목에는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그래서 스토리보드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진행상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했어요.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 하셔야 되겠죠. 디자인하고, 자,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끝이 아니라 점검했죠. 어디가 잘못됐는가.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런 과정을 이제 저랑 이제 피드백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안이 있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와 컨텐츠를 제출하시면 이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에 맞게끔 하기 위한 과정을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사회자일 뿐이에요. 사회자인데 기초 지식을 주는 것 뿐이고, 요 수업이 원만하게 여러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요구 분석 단계, 계획 단계, 설계 단계, 디자인 단계, 피드백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교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는 여러분을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잘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도우미.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학습 도움입니다. 그죠? 학습 도움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받기 힘드네요. 얼른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서 저랑 같이 쭉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편까지. 팀편까지. 잔인하죠? 이 팀편까지는 혼자 몰래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여러분의 편까지예요. 저 몰래 하는 거고. 자, 자기 성찰. 요 수업을 통해서 나는 그쵸? 말 그대로 나는 요 활동에 열심히 했나?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체크하는 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기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요거 가지고 점수를 뭐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제 우리 팀원들 간의 이야기를 잘했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난 적극적으로 친구의 얘기를 들었나? 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 끊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럼 뭐 기분이 몹시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끝까지 경청하고 메모해서 우리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들었는데 다르네?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나와 다른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여러분의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막 티격티격 싸움도 하고 의논도 나누고 그러겠죠. 그런 과정을 이제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나는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발표 평가지는 이제 제가 할 것이고, 문제 예시.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 줄 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 예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예제를 이렇게 해놨네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작성할 거고 이것도 제가 작성할 거고 여러분이 작성할 거면 자 요런 것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게 된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이니까 요걸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요거에 우리 팀의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판단해서 샘플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PBL의 매뉴얼이, 우리 E클래스에 탑재가 돼 있죠. 여기에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프리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동영상으로 수업이 안 됐으면 합니다.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태가 사태인지라 또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동영상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